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책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 하는 책은 이 책인데요. 나는 하루 1시간 주식 투자로 연봉 번다. 이게 뭐 얼마나 가능한 얘기냐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도입 부분만 읽었어요. 아직 다 읽지는 않았는데 뭐 앞부분에 이 저자분의 경험을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런 주식을 하면서 겪는 그런 경험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책대로면 나름 그 실패 경험을 딛고 성공의 궤도까지 올라간 분이니까 읽어보면은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제가 이 주식 책을 읽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주식 책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 책을 읽으면 나한테 이런 돈이 되는 정보가 있을 거야 라고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주식 책을 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책을 쓰겠죠. 그런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너가 주식을 하려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야, 네가 살면서 주식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좀 한번 해봐. 근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야. 그래도 한번 도전해봐. 이런 취지로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렇게 너한테 전수해줄게, 뭐 이런 태도,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할 텐데, 초신자분들이 주식 책을 읽을 때 이런 실수들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그런 정보들만 쏙쏙 빼서 공부를 해야지, 이런 태도.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저자는 네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읽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거니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그거를 뭐 캐치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책을 쓴 사람의 의도와 그 보는 사람이, 책을 읽는 사람의 그런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일방향으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고, 이 책을 보면은 내가 돈을 벌려는 마음으로 책을 보면 돈 되는 것만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거를 더 중요하게 말한 건데, 그거를 지나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반대의 경우로는 그냥 주식에 대해서는 그냥 별 생각이 없고 주식하기 싫은 사람이 이런 책을 보면요, 똑같은 책을 봐도 이 책 보니까는 주식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구나, 주식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책이라는 거를 볼 때는 이 사람의 경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내 경험에 빗대어서 뭔가 좀 믹스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갈 생각으로 이 책을 보는 거지, 이 책 안에 내가 뭐 진리가 담겨 있고 내가 돈을 버는 그런 굉장한 노하우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순간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경고 같은 것들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많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주식책을 볼 때는 힘을 좀 빼고 보세요. 책을 뭐 10권을 보건 뭐 20권을 보건 100권을 보건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책을 많이 보면 주식을 잘하게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한 권을 보더라도 힘을 좀 빼고 이 사람의 경험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좀 간접 경험으로 좀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내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비판적으로 좀 비교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 나가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저한테 주식 책 추천해주세요라는 그런 초신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대부분 그런 분들한테 책을 추천 안 해줘요. 그냥 되게 기본 서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같은 여기 출판사인데 길벗 출판사에서 나온 그런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설을 하고, 뭐 매수하는 방법은 보고 매도하는 방법을 보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나도 주식한다 수업에 도입 부분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 정도만 이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그래 뭐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라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서 돈 벌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필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주의 깊게 읽으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요.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지만 이 책 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내용은 좋은 책인 것 같은데 이런 책들을 보면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습득을 하시지 말라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이 책 읽어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책은 최금식 씨가 지은 나는 하루 1시간 주식 투자로 연봉 번다라는 책이고요. 이 부제목으로는 여기 보세요. 반드시 수익 내는 주식 투자 3단계 원칙,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런 말은 좀 걸러서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뭐 수익을 냈겠죠. 그런데 이 사람도 앞으로 계속 수익 낸다는 보장도 없고요. 반드시 이런 말을 좀 걸러서 보라는 거고, 뭐 원칙 이런 거는 이제 보면은 책을 직접 보면은 되게 진짜 원론적인 얘기, 그런 뭐 좀 새겨 들을 만한 그런 얘기긴 해요. 근데 이런 걸 보시면서 되게 그 지엽적인 사소한 기술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거 정보로 내가 내 노하우로 내 걸로 해야지라고 그런 생각을 뭐 잘못된 정보 습득을 하지 말라는 그런 계속 당부를 하게 되네요. 출판사는 길벗이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길벗 출판사 측에 이 책을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뭐 그러세요라는 확답을 들어서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의 앞부분에 이분이 이제 초창기 때 실패했던 경험들을 좀 적어놨어요. 많이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았다라는 얘기들을 적어놓은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실패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참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데이 트레이딩에 올인한 3개월, 나는 단기 투자에 재능이 없다. 첫 단추부터 꼬이기 시작한 사회생활. 2000년 당시 나는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수중에 돈도 떨어져가는 상황이라 막연히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지인과 함께 경기도 양평에 조그만 토목 설계 사무실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동업이 어렵다고 하는 주위의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걸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문제로 결별해야 했다. 하지만 기왕 이쪽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으니 관련 직무나 배우자는 심정으로 다른 설계 사무실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그런지 들어가자마자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고 몇 개월이 안 되어 그만두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더니 이제부터 직장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이후 불안정한 사회생활이 이어졌다. 직장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동안 당시 시중에는 HTS 보급으로 데이트레이딩 열풍이 불고 있었고 단타 매매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의 책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왔다. 나도 자연스럽게 단타 매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인터넷 열풍으로 인한 PC방과 HTS의 사용 급증도 한몫했다. 실망스러웠던 지인과의 동업, 그리고 순탄치 않은 직장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나니 객지에서 혼자 놀고 먹는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 3개월 동안 데이트레이딩만 하면서 하루 종일 HTS를 끼고 살았던 적이 있다. 대략 2001년도의 일이다. 당시 내가 했던 주식 투자라는 것은 좋은 테마군에 속하고 좋은 정보를 공시할 것 같은 끼가 다분하면 좋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반영된 좋은 차트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전부였다. 하루 수십, 수백 종목을 뒤지며 지냈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여겨졌고 스스로 자기개발의 연장선이라 생각했다. 주가와 거래량이 좋아 보이는 종목을 찾아내면 기업 개요를 살펴보고 관련 테마나 시세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고려했다. 그러고 나서 장중에는 단타 매매라는 것을 했다. 종목의 주가가 오르는 날은 마냥 기분이 좋았고 떨어지는 날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불나방 같은 소모적인 생활이 반복되었다. 주식시장이 열리는 주중이면 아침이 상쾌하고 희망찼다. 출근할 곳이 없다 보니 아침 8시면 PC방의 입장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읍 소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PC방에는 나처럼 하루 종일 주식을 쳐다보는 30대, 40대 아저씨들이 2명 더 있었다. 온종일 컴퓨터를 쳐다보며 매매하는 데이트레이딩에 내가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3개월이면 충분했다. 그것마저도 억지스럽게 버티고 버티다 낸 결과였다. 당시 PC방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흡연실로 늘 매캐한 연기가 끼어 있었고 식사는 PC방에서 제공하는 인스턴트로 때웠으니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하루를 보냈다. 오후에 주식장이 마감하면 그날의 급등주를 모두 체크하고 시장의 매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날 크게 오를 종목이 무엇일지 찾아보곤 했다. 정말이지 이때는 좋은 차트만 열심히 찾으면 수익은 그냥 생기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런 차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온전히 내 실력의 부족 때문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단타로 떼돈을 번 스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코스닥의 유니와이드라는 업체의 주식을 산 적이 있다. 2001년 1월쯤이었다. 하필이면 매수 다음날 외국인들이 추천하는 유망 종목으로 공시가 떠서 5일 연속 상한가를 맞았다. 대략 6,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았으니 나름 대박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한 달 만에 원금 500만원이 1,500만원으로까지 불어났다. 그런데 석 달 뒤에는 다시 원금으로 되돌아오더니 매매를 하면 할수록 원금조차 까먹는 일이 발생하였다. 단타로 돈 버는 게 식은 죽 먹기 같았으나 이는 착각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수수료도 만만치 않았다. 당시 PC방은 그리 많지도 않았고 이용료도 시간당 1,500원 하던 시절이라 차라리 주식 투자보다 PC방 장사를 했으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였다.
HTS 매매 수수료도 데이트레이더들에게는 큰 액수였다. 당시 PC방역 건물에 동양증권이 있었는데 지점장인지 직원인지 모를 사람이 하루 매매 약정금에 1,000만 원만 채워주면 전용 좌석을 내어주겠다고 한 적도 있다. 여하튼 2001년 초에 했던 3개월간의 데이트레이딩은 이렇게 실패로 마무리되었다. 건강도 해치고 돈도 잃었던 시절이다. 여러모로 상처 입은 상태로 다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나섰다. 뭐니뭐니 해도 본업이 최고.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의 일이라 개인적인 기록물도 없고 기억도 흐릿하다. 그냥저냥 매일 시장의 주도주를 참고해서 매매를 일삼았던 기억이 난다. 당시의 주식 투자랑 가급적 매일 매매하는 것이 무릇 전문가의 덕목이라 할 수 있었다. 단타가 곧 주식 투자로 통용되는 사이였다. 당시 3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종목을 찾아내고 매매를 하였는데 기억에 남는 종목은 유니와이드 하나뿐이다. 단순히 기계적인 매매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정확히 기억에 남는 종목이 없다. 지금은 사라진 종목도 많다. 다만 데이트레이딩에 재능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잠시 손을 떼고 남들처럼 본업에 충실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보 시절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내게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안되면 그냥 방치해두는 것이었다. 특별히 무리수를 둘 정도로 오기를 피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잘한 일이다. 이후 직장 생활을 본업으로 한 이후에도 차트 분석을 근간으로 한 단기 투자는 계속되었고 HTS에서 제공하는 모니터 안에서 좋은 종목을 찾고자 하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단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매일 단타를 하지 않고 최소 며칠이나 몇 주 혹은 한두 달까지 지켜보는 스윙 트레이딩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7년까지도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낸 적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타나 스윙 같은 방법들은 나와 맞지 않았다. 내게는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재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단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얘기해보고자 한다. 단순히 직장인들은 단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안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생각도 없다. 혹자 중에는 단타에 재능이 있어 100억 원 정도는 모을 수 있는 사람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단타의 위험성 내지 문제점이라면 계속해서 상승할 종목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것은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어느 날 단타에 실패하게 되면 너무나 불행한 자신을 돌아봐야만 할 것이다. 특정 종목에 대해서 내가 주도 세력이 되어서 해당 주가를 만들어 나가지 않는 이상 이는 불가능하다. 아니, 주가를 만들어 나가는 주도 세력이라도 항상 원하는 주가를 만들어낼 수 없으므로 이는 그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말이다. 또한 단타 매매로 주식시장에 기웃거리는 직장인이 있다면 진정으로 열심히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고 나서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면 될 것이다. 다만 주식 투자에서만큼은 안되면 곧바로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일단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안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하려다가 더 큰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주식시장은 군대처럼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 있는 단순한 곳이 아니다. 경기는 호황인데 내 주식은 왜 이래? 2002년 IMF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발급의 문턱을 낮춰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획기적인 계획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는 실패로 끝났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인해 내수 경제는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위험성을 눈치챈 카드사들이 그제야 카드 발급을 제한하자 카드 대금을 돌려막던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한동안 침체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후 침체된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미국을 위시한 국제 경기 역시 호전되면서 2003년부터 주식시장에도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2004년도에 약간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장기간 거침없이 상승했는데 2007년 10월에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다. 장기간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국내적으로 경기가 호전됐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적립식 펀드와 변액보험 등 금융상품이 주가 상승의 기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주가 변동에 따라 단기적인 매매를 반복하는 직접 투자 방식과 달리 적립식 펀드와 변액보험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은 주가 변동에 관계없이 장기간 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꾸준히 유동성을 공급했다. 1가구 1펀드라는 말이 생겼을 만큼 많은 사람이 적립식 펀드와 변액보험에 투자하여 매수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자 전문가와 언론은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그동안 자본시장의 구조가 체질적으로 선진화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처럼 주식시장이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이 시기의 주식시장에서는 조선, 화학, 철강 등과 같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형 우량주들이 꾸준히 상승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른바 기관화 장세로 불리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한 시장이었다. 당시 나는 항상 과거의 시장 논리에 갇혀 있어 이런 흐름을 잘 알지 못했다. 대형주는 흔히 말하는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나는 과거의 인터넷주나 정보통신주 같은 성장 산업만이 대단하지 차, 화, 정, 자동차, 화학, 정유 같은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무거워서 시세를 내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그러하듯이 나는 내 경험만을 바탕으로 특정 주식의 과거 주가 패턴에만 빠져 있을 뿐이었다. 이는 회사의 실적을 내다볼 안목이 없기 때문인데 해당 산업의 업황이 어떤지도 모를 뿐더러 해당 기업이 업황에 어떤 특수를 누릴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역시나 차트를 뒤지면서 시각적으로 마음에 드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나의 한계였다. 2004년도에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현실의 불만족을 삭히기 위해서 한두 번씩 주식 매매를 했다. 내가 원하는 주식은 잠재적으로 주가 상승의 요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트상으로 바닥을 잘 다진 종목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라면 재료가 현실화되면서 주가도 폭등하는 그런 시나리오였다.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매일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추이를 두고 보는 스윙 트레이딩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잠시 짬을 내어 인터넷으로 사고팔면 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다만 문제점이라면 이러한 스윙조차도 평균적으로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는 것이다. 매일매일 짜증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단지 짜증의 횟수가 줄어들었을 뿐 몇 주에 한 번씩 짜증스러운 결과로 끝나는 일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다시 말해 나는 스윙에도 재능이 없었다. 당시 나는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했었지만 단지 경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럭저럭 설계 사무실에서 시간을 죽이며 지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주식 투자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사실 많은 이들이 갈 곳을 못 찾고 나처럼 현실의 불만족을 타파하기 위해 주식 투자에 무모하게 매달리고 있다. 그 당시 20대였던 나의 전략은 이러했다. 어차피 원하는 수준의 공기업에 못 들어갔으니 기술사 시험이나 준비해서 땅에 꺼진 자존심이나 좀 살려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최소 경력이 4년이었으니 시간을 주기는 이런저런 소일거리가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여윳돈이 500만원 정도만 모이면 주식 투자에 도전하고 그만두고를 반복했다. 나름 한다고 했지만 주식 투자에는 도통 재능이 없었고 의욕 없는 직장생활도 여전히 실망스러웠다. 이쯤이면 최소 경력은 채운 것 같아 기술사 시험에 전념하기 위해 2004년 말경 직장을 그만두고 2005년 2월 말경 학원가에서 수험서를 몇 권 사서 독파했으며 그해 8월 논술 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 당시 내 나이는 31였다. 대학에서 토목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었으나 젊었기 때문인지 불도저 같은 공부가 먹혔고 운도 따랐다. 그리고 2차 구술 시험을 거쳐 1년 만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 주식 투자에 매달린 시간 동안 공부를 했다면 박사학위는 물론이고 전문 기술사 자격증을 몇 개는 더 취득했을 거란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기술사에 합격하고 취업이 되기까지 다시 여유 시간이 생기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정적인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은 평생의 수건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나만의 솔루션을 찾아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다. 이때까지도 차트 분석을 기본으로 해서 괜찮은 종목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공부에 전념한 2005년부터 재취업을 준비하는 2007년까지 국제경기는 화랑이었고 이를 반영한 주식시장도 또한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라는 신세계의 획을 그었다. 하지만 미약한 개인 투자자였던 나는 역사적 사건과는 무관하게 그냥저냥 분풀이성 스윙 투자만 반복할 뿐이었다. 아무리 차트를 지지고 볶으며 분석해도 결과는 항상 손실이었다. 물론 처음부터 분풀이성 매매를 할 마음은 없었으나 매매를 하다 보면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더욱이 호가만 봐도 매수세를 알아차린다는 예리한 스캘퍼의 감각은 전혀 없었다. 데이든 스윙이든 해봐야 안 될 거란 걸 알면서도 2007년까지 억지스러울 정도로 단타 투자를 반복했다. 그러다 보니 일상적으로 하는 주식 매매란 것들에 넌더리가 나기 시작했고 이를 인정하기로 결심했다. 다시 말해 주식 투자에서 단타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뭐 대단한 사실이라고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참 한심스러울 뿐이다. 2000년 이후 HTS의 보급으로부터 7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시도해 보았지만 적어도 나는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솔루션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모든 주식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어떤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니 마치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이는 특정 종목을 매수한 후에는 수익을 내지 않고서는 결코 팔지 않겠다는 미련한 방식을 내포한 것이다. 그리고 2007년 이후 난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면서부터 더디지만 연간 단위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물론 뒤에 나올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더 겪어내야 했지만 말이다. 주식 투자 이래서 하는구나. 아이리버가 안겨준 달콤한 결실. 2007년 당시 나는 데이트레이딩에 한멸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를테면 단기 투자 포기 선언을 한 셈이다. 차라리 모든 주식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한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시간을 두고 주가의 바닥부터 잡기로 결심했다. 이전까지는 항상 모멘텀이나 차트에서 단기 상승 시그널을 포착하는 데 주력했으나 이는 몹시 피곤한 일이었고 나에게 맞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빠르면 6개월 또는 1년, 늦어도 2년 안에는 오를 만한 주식을 찾아내자는 쪽으로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 2007년도의 일이었다. 이때부터 더뎠지만 연단위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딱 한 번 예외는 있었다. 아무튼 2007년도는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나들던 시기인데 주가가 비싼 종목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다. 이때는 기관화 장세라는 이름으로 나와 같은 개인 투자자는 소외되었는데 이는 명목만 다를 뿐 과거나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종합주가지수가 2000이 아니라 3000이 되더라도 일반인들은 주식시장에서 뒷공문이나 줬다가 손실을 입을 확률이 높다. 2008년 초반 나름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는 있었기에 최소 3년은 망하지 않을 정도의 재무 상태를 지닌 종목과 최소 3년 이상 주가가 하락한 종목을 찾아보았다. 결론적으로 두 종목으로 압축되었는데 삼성 SDI와 아이리버였다. 그리고 나는 시가총액이 적은 아이리버를 선택했다. 개인 투자자라서 그런지 머리와는 별개로 손이 이미 주당 가격이 낮은 아이리버를 선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종잣돈이 적었기 때문에 2008년 초부터 2009년까지 계속해서 월급만 나오면 아이리버 주식을 분할 매수했다. 앞에 차트를 보더라도 2008년까지 두 종목은 수년째 장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하회할 때에도 나는 굴하지 않고 지속적인 분할 매수로 대응했다. 이는 일종의 인내력 테스트 혹은 무건 수행과도 같았다. 내 안에 몇 년간 쌓여 배어있는 단타의 흔적을 씻어내고 기다리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어쨌거나 나는 두 종목 모두 턴어라운드를 예상했고 아이리버에 올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흔히 말하는 몰빵이었다. 하지만 이때는 스마트폰이 태동하던 시점으로 이 시기를 겪은 사람들은 누구나 알다시피 아이리버 같은 mp3 업체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했다. 음악, 비디오, 게임, 사진 등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흡수하는 시장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들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뾰족한 수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방향 설정이 잘못된 일로 열심히 버둥거리다 돈만 더 까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가 되자 후회가 되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삼성 SDI를 샀어야 했는데 잘못 고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리버는 당시 내 주식 투자 경력 중 최고의 수익을 안겨주었다. 2008년 초 아이리버가 4,000원일 때부터 매달 끊임없이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 당시 나는 3만 주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8년도는 종합주가지수가 1800에서 900까지 급락하던 때이다 보니 주식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했고 500까지의 하락을 예상하던 온라인상의 전설적인 주식 전문가 미네르바의 이론이 한창 회자되던 때라 심리적으로 쉬운 시기가 아니었다. 사실 주식 투자가 쉽지 않은 이유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지루하기 때문이다. 지루하다는 것은 투자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이는 무기력함과 외로움을 수반한다. 또한 기다리는 동안 평가 손실이라도 발생하면 투자자로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함에 속이 타는 일도 숱하게 발생한다. 게다가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주가 하락은 정말이지 너무나 두렵다.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은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여하튼 시간은 흘러가기 마련이고 2009년 4월이 되었다. 그리고 아이리버도 반짝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종잣돈이 적었던 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는데 공기업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3천만 원까지 가능했다. 다소 무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통장으로 얻은 돈과 더불어 매달 급여에서 나오는 가처분 소득 모두 아이리버 분할 매수에 썼다. 그러다가 2009년 4월에 반짝 상승 시기에 주식을 모두 매도하니 통장 잔고가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었고 마이너스 대출을 제외한 순자산만 1억을 모을 수 있었다. 월급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었고 그 한도 내에서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 정확한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알 수 없는 점이 다소 아쉽다. 추정해보면 순수 종잣돈이 2천만 원은 있었던 듯하고 마이너스 대출에서 5천만 원 그리고 1년이 넘는 동안 월급에서 2천만 원 가량이 아이리버 분할 매수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정리하면 대출을 포함한 투자 원금이 9천만 원 정도이고 1년 4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이 되었으니 투자 수익은 대략 6천만 원 정도로 할 수 있겠다. 그 당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생애 최초로 주식 투자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내가 찾은 해답, 한 우물만 파자. 이는 투자 수익의 크기를 떠나서 주식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에서 정말이지 대단히 고무적인 사건이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지 않든가? 내가 선택한 아이리버라는 종목은 내 예측과 달리 턴어라운드도 이루어내지 못했고, 시장 여건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체계적 위험이라는 시스템상 붕괴에 빠져들어 결국 종합주가지수는 1000포인트를 하회하는 상황이 불어닥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긋지긋한 기다림을 통해 그 모든 과정을 이겨냈다. 이전처럼 이 종목 저 종목을 뜨내기같이 기웃거리며 단타를 하지 않았고 그저 한 종목만 물고 들어졌다. 한 우물만 판 결과로 획득한 성과라서 몹시 기뻤다. 2009년에는 주식 수익으로 10년 된 노후차를 과감히 교체했다. 그러고 나니 순자산은 7천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성공 투자에 대한 확신을 얻었으니 이 정도는 무리가 아니다 싶었다. 이제는 고기 먹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다.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시도를 버리고 꾸준히 분할 매수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체득한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운명을 바꾼 리먼 브라더스 사태. 네, 어떻게 잘 들어주셨나요? 좀 읽다 보니까는 전에 앞서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읽어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좀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그런 과정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좀 되게 닮은 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영상에서 초보 티를 벗는 그런 분할 매수 방법, 그리고 매도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세트로 했던 그 영상들, 그리고 셀프 펀드를 통해서 초보자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제 영상 보시면은 단기 투자의 막 노하우 막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은 그거는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본인이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재능을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는데 내가 그날 사고 그날 파는 그런 식의 원칙을 가지고 단기 투자만 계속해서는 저는 솔직히 그 어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식으로 성공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단기 투자를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몇 번씩도 사고 파는 그런 여기 말하는 소위 스캘핑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제가 주식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때 하는 것 뿐이지 그 행위가 저한테 제 재정적인 면을 발전시킨다던가 주식으로 수익을 크게 쌓게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앞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주식 투자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수익률 높은 사람, 단기 투자 잘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꾸준하게 주식이란 거를 해서 때로는 수익도 내고 때로는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큰 수익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수익을 내기도 하고 큰 손실을 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내 자산을 계속 굴려가면서 그 자산의 볼륨을 키워나가고 내 삶의 질이 높여갈 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지 단지 기술적으로 조금 더 나은 걸 아느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주식이란 거를 배울 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어떤 마인드로 주식을 하려고 하나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이란 거를 현실의 그 삶이 힘드니까 이거라도 해서 내가 어떻게든 좀 내 인생을 바꿔봐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으로 내가 큰 부자 돼야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뤄야 내야 될 그런 목적이지 그 생각 자체가 주식으로 잘하게 되는 거를 그 길로 안내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앞서 읽어드렸던 요 책의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그런 마인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나는 조금 약간 기술적인 게 알고 싶고 노하우가 알고 싶고 저한테 자주 말하는 좀 말씀하시는 거에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알맹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앞서 수업 영상과 제가 앞서 했던 이런 영상들 그리고 저랑 같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어니스트님이 했던 그런 말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찾아가시고요. 그 부분들을 자기가 주식 매매하는 것에 좀 접목해 보시는 생각들을 하다 보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알맹이를 찾을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나는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찾아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싶은 분들은 다른 데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를 같이 하면서 교육도 해드리고 매매를 같이 하면서 그런 실력을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주식 월세 클럽이라는 걸 한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도
한번 문을 두드려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 아래 영상 설명란에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네, 좋겠죠.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